안녕하세요. 마켓 이막일장 김보선입니다. 지난 8월에 코스피가 연속적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죠. 8월 13일부터 6거래일 연속 밀리면서 장중한 때 1800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낙폭을 회복까지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982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8월 13일 그 당시의 종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고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추석 연휴가 지날 때까지는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에 유럽과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경제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 속에서 미국 증시가 간밤에 다시 1%대로 흔들렸습니다. 우리 시장도 개장 1시간 지나고 있는데요.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는 양상입니다. 투자자분들은 조금 또 지치실 것도 같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힘을 내면서 전략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구간 시장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면서 이래저래 눈치만 봅니다. 일단 FOMC 쪽에서의 금리 동결. 하지만 이 부분은 1일 천하, 이 하루짜리 폭죽에 불과했고요. 이후에는 다시금 불확실성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 연준 위원들과 관련된 이런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고 또 미국 증시의 흐름 고스란히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간밤 마감한 유럽과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함께 밀려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매도, 수급 공백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체크합니다. 현재 지수는 1960선대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88% 하락이고요. 1964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오후에 연기금 쪽에서의 강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그나마 좀 낙폭을 좀 마련하고 플러스권에서 상승폭이 점차 커지는 흐름, 양봉을 좀 나타냈었는데요. 오늘장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전거래일보다 레벨대가 좀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장에서는 10일 이동평균선 좀 턱걸이하고 있고요. 5일선은 일단은 좀 내준 모습. 이어서 분봉 상황 확인합니다. 미증시 흐름이 반영되면서 개파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개파락 출발됐지만 그래도 1960선에서는 어느 정도 턱걸이를 해주는, 사수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아직까지는 변동성은 좀 제한됩니다. 1960선 위아래로의 흐름이고 9시 45분 구간 1956선 오늘 장중 저점됐고요. 이내 다시금 좀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해가는 흐름 10시 구간대 포착됩니다. 오늘 잠시 후 10시 45분입니다. 중국 쪽에서의 차이신 PMI가 나오는데요.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깊게 보는 오늘의 나침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엔 쌍끌이 매도 나타납니다. 외국인 강하게 파는데요. 현재는 1,430억 원. 개장한 지 1시간 조금 지난 시간인데 1,0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337억 원 제한적인 매도지만 서서히 매도 물량이 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장에서도 연기금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까요? 일단은 어제까지 9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어제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는데 오늘 후반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쪽에서 오늘장 1,700억 원 정도 사들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물을 다소 힘겹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낙폭이 가장 깊은 쪽이 섬유의복 쪽인데요. 3%대 약세입니다. 이 구제일모직, 현재의 삼성물산에 따라서 업종 지수가 크게 좀 바뀌는데요. 이 종목과 함께 연동한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기계와 건설, 증권, 철강금속 순으로 2% 안팎의 비교적 깊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선전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로 다섯 손가락이 꼽을 정도로 몇 안 되는 업종이 그래도 소폭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쪽 종이목재, 의학인데요. 사실은 상승 탄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크게 의미를 두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줄들도 일제히 마이너스권에서의 흐름 보입니다. 쭉 보시면은요. 다시는 보기 싫었던 파란 나라가 오늘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조금은 좀 제한이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대체로 1% 안팎의 하락 흐름이죠. 삼성물산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 섬유의복업종이 가장 약했는데 삼성물산이 4% 가까이 밀려나니까 아무래도 업종지수에는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만 원권 이탈했고요. 그 밖에 시장 대비 잘 버티는 종목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동안에 잠깐 빨간불이 들어왔었는데 네, 지금도 들어왔네요. 보합권 내 왔다 갔다 힘겨운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단연 눈에 띄실 겁니다. 현재는 4%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오랜만에 좀 4%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현대차 3인방이 어제장에서는 선전을 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다시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큰 핵심 이슈가 바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관심이 모아지는 걸 텐데요. 앞서 보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LG화학의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좀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도 묶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재료가 됐던 내용은요, 폭스바겐 쪽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폭스바겐 쪽에서의 이 대규모 리콜 소식, 이 배기가스를 검출하는 과정, 그 측정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좀 비리가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 조작이 확인이 되면서 우선은 폭스바겐의 주가는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번 주 흐름 전개되고 있고요. 어제장에서 우리 증시에서는 현대차 3인방이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강세 흐름 나타냈다면 오늘장 그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전기차와 2차 전지 쪽에 몰립니다. 폭스바겐 쪽에서 문제가 된 차종이 디젤 차였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 그리고 연비와 관련된 문제가 함께 엮이면서 2차 전지, 전기차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일단은 전기차 대장 쪽으로 볼 수 있는 삼성 SDI, LG화학이 나란히 3%대 탄력 좋고요. 중소형주들의 탄력이 조금 더 좋습니다. 상신 EDP 21% 급등, P&E솔루션 상한가, PNT 16%대 상승, 일진전기는 매연 저감장치 관련된 업체입니다. 12%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뉴인텍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네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개별 모멘텀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면서 11%대 상승, 리캠도 앞서서 한 차례 좀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오늘장의 거래량이 동반됩니다. 현재 10%대 강세 흐름이지만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는 점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여의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강세 흐름 나타냈던 제닉을 꼽아봤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 담겨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제닉입니다. 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음 달 1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 소비재 중에서도 특히 이 화장품주들이 수혜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한 다음 달에는 이 중국의 국경절 연휴도 시작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이 화장품주 중에서도 특히 이 중국의 마스크팩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제닉이 최대 수혜주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현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진행 중이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52,000원에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마스크팩이 홈쇼핑 매출을 회복을 했고요. 또 마스크팩의 OEM, ODM 회사로의 전환점이 돋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제닉이 홈쇼핑 매출의 회복과 더불어서 이 마스크팩 OEM, ODM 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수익이 극대화될 거라 전망을 했습니다. 향후 ODM 매출 비중 확인을 해보시죠. 네, 마스크팩 OEM, ODM 매출액은 분기마다 15에서 20%의 성장률을 시현 중인데요. 이 OEM, ODM 매출액은 2016년까지 50%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2017년에는 75%까지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닉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으로부터의 수주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엔 또 기존 고객사 수주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신규 수주가 기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IG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과거와 전혀 다르게 보이는 제닉이라 헤드라인 잡았고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보시죠.
유통 채널 변화에 따라 이 체질 개선과 성장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또 기존 내국인 중심의 시장 수요에서 외국인 관광객과의 이 해외 수출로 변화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과거 유통 채널이 홈쇼핑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 중국 2공장 설립을 통해 신규 거래처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중국 법인의 매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현지 법인의 실적은 작년 4분기부터 성장했는데요. 거래처의 제품 테스트가 마무리되면서 본 물량의 주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향후 면세점 유통 채널이 확대돼 관광객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ODM과 브랜드의 완벽한 조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5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국내외 ODM 사업이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역시 포인트를 잡았고요. 또 홈쇼핑 부분에 뚜렷한 회복세에 주목을 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ODM 확대와 더불어서 이 제닉의 홈쇼핑 부문 턴어라운드에 주목을 한 건데요. 2분기 2회에 그쳤던 시즌 8 방송이 이 3분기 15회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간당 매출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 고정비 부담이 큰 이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영업 레버리지 효과 역시 클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경우 당분간 높은 실적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제닉의 주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는 1.24% 상승한 4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 상승을 좀 하면서 700선 고지에 좀 성큼 다가서나 싶었는데요. 다시금 그 턱 밑에서 좀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690선에서의 줄다리기 과정이고요.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낮습니다. 낙폭도 조금 제한되고 있는데요. 0.44%의 하락이고요. 690선, 현재 딱 턱걸이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최근의 주가 흐름 보시면 그래도 5일선은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봉도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그래도 좀 시초가도 양호하게 좀 형성이 됐었는데요. 우선은 688선에서 출발을 했고 장 초반에 낙폭이 만회되는 모습 그리고 약간의 출렁거림 그래도 이 690선 위아래로의 흐름은 꾸준히 좀 유지가 됩니다. 큰 변동성은 아니고요.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쌍끌이 매도네요. 외국인 쪽에서 200억 원 팔고요. 기관 쪽에서 12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은 372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수급 차트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페이라든지 중국 투자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가 다르게 한두 가지 섹터, 테마씩 좀 추가가 되고 있죠. 어제는 AI 관련주들이 있었다면 오늘은 육아용품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가 24%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단기간에 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좀 반등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장의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모나리자뿐만 아니라 오늘장의 깨끗한 나라라든지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고요. 깨끗한 나라가 모나리자의 뒤를 따르려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현재는 6%대 상승이고요. 보령 메디앙스, 윌비스도 2에서 3%대 상승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달 말부터 10월 달까지 좀 이어지는 중국 쪽에서의 황금 연휴와 관련해서 요커가 상당히 좀 많이 몰려온다라는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주라든지 앞서서 갔던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에서는 대안으로 유아용품주가 부각받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동안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핀테크 그리고 중국 관련주 간략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페이 관련주들 가운데서는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이니텍 오늘 추가적으로 오르는데요. 9%대 상승, 13,000원 부근까지 오릅니다. 라운시큐어도 3% 정도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교통카드 기능 탑재 수혜주로 맞물렸던 현대정보기술은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지만 에이텍TN도 같이 좀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다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요. 오늘장 시세가 살아있는 쪽은 한국정보통신, 알서포트 그리고 EMW가 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눈에 띄네요. EMW는 NFC 관련된 기술 그리고 그 부품을 양산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먼저 시세를 냈던 종목들은 현재 힘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점도 특징되겠는데요. 삼성페이 그리고 핀테크 관련주 가운데서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투자 관련주들 현재 시세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월드, 피델릭스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고요. 미래산업은 현재 20% 정도의 상승 흐름. 쌍방울은 오늘 거래 정지입니다. 광림은 25%대의 급등. 광림은 어제 조혜공 씨 답변을 통해서 쌍방울 쪽의 유상증자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프라이드가 다시금 시세가 약간씩 나오네요. 4%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12월물 지수 확인합니다. 현재 상황 보시면은 237선 부근 지나가면서 최근에는 230선 후반에서 많이 멀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0.57%의 조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양봉 보시는 것처럼 장중 저점 대비로는 서서히 낙폭은 만회되어 가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보시죠. 선물 쪽에서 현재 개인의 포지션입니다. 400계약 정도의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입니다. 오늘 포지션 정리해보면은 현재 구간까지 현물 쪽에선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쌍끌이 매수 집계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